퇴직 후 오랫동안 꿈꿔온 캠핑카 생활을 시작하기 전 나는 늘 바퀴 달린 집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유롭게 여행지를 바꿀 수 있고 지친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회사 책상 앞에서 가끔은 단조로운 회의실에서 하염없이 이어지는 결제 문서들을 보며 언젠간 떠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곤 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년을 맞이해 짐을 꾸리고 떠났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캠핑카를 타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설레고 즐거웠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계곡이나 바닷가를 찾아다니며 해 질녘 노을을 바라보고 새벽녘 물안개가 피어오를 때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늦은 아침 천천히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 마시며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는 낭만을 누리는 순간들은 분명 소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크고 작은 어려움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발목을 잡은 건 화장실과 샤워 시설 문제였다. 캠핑카 안에 간이 화장실이 있긴 했지만 용량이 제한되어 있고 자주 비워줘야 했기에 번거롭기 그지없었다. 씻는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수압이 약하고 물탱크 용량이 적다 보니 마음 놓고 씻을 수가 없었다. 겨울엔 물이 얼어버려 불편한 정도가 훨씬 심해졌다. 두 번째로 느낀 어려움은 의외로 외로움이었다. 떠돌며 살면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캠핑장에서나 여행지에서 친절한 이웃 캠퍼들과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깊이 있는 교류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가족, 친구 혹은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들과 함께 캠핑을 즐기는데 혼자 또는 배우자 단둘이서 생활하다 보니 때때로 사람 사는 온기가 그리워지곤 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비용이었다. 퇴직금을 몽땅 투자해 캠핑카를 장만했을 때는 그래도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보다 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막상 캠핑카 유지관리비나 각종 주유비, 주차비, 캠핑장 이용료, 식비 등 잡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한 달에 얼만큼 쓰고 있는지 꼼꼼히 기록하지 않으면 금세 예산이 초과될 수 있었다. 정년 퇴직 후 연금이나 적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해도 늘상 지출을 신경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느낀 건 어쩔 수 없이 정착할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캠핑카 생활이 아무리 좋다 해도 계속 떠돌아다니기만 하는 건 생각보다 피로도가 컸다. 잠자리는 매번 달라지고 날씨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적응해야 했다. 동선을 잘못 짜면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오지에 며칠씩 묵겨 곤란을 겪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조용한 해변가에서 아침을 맞이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진짜로 원했던 자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회사를 그만둘 때 나는 업무의 굴레에서 벗어난 삶, 빽빽한 스케줄과 과도한 책임감에서 해방되는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정작 캠핑카 생활을 시작해보니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책임이 늘어난 것 같았다. 자유롭긴 하지만 그만큼 모든 선택과 준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고 그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캠핑카 생활이 전혀 가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첫째, 나는 어딜 가도 결국 나 자신을 데리고 다닌다는 사실이다.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지만 내 마음속 고민이나 불안은 어디를 가든 따라온다. 둘째, 사람 간의 소통과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평생 직장 동료들과 부딪히며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주변에 오래 지낸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지내니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절실히 알게 되었다. 셋째, 결국 삶에는 일종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배웠다. 캠핑카라는 낭만을 선택했으니 그에 따른 불편함과 책임 역시 감수해야 했다. 모든 면에서 내게 편하고 즐거운 환경만 누리는 건 불가능했다. 오히려 내가 이 생활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다. 특정 기간은 여행하듯 지내고
또 다른 기간은 익숙한 곳에 머무르며 안정감을 누리는 식으로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캠핑카 생활은 어디서나 노을을 바라보며 낭만에 젖을 수 있다는 달콤한 기대만큼이나 어디서나 책임과 환경적 제약을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현실도 함께 가져왔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배운 점과 길 위에서 마주친 새로운 사람들과의 짧은 만남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누군가 내게 퇴직 후 캠핑카 생활이 정말 좋았느냐, 만족스러웠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분명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좋았죠. 하지만 낭만은 잠시뿐이라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떠돌며 살기를 선택했다면 그 길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낭만을 조차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현실과 타협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카 생활은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은 넓고 내가 살 수 있는 방식은 무궁무진하다는 깨달음을 준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작은 불평과 외로움의 대가를 치르고도 충분히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어떤 길을 택하든 결국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고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있어야만 그 길을 오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조금씩 내 나름의 룰을 만들기 시작했다. 무작정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보다는 한 곳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머무르며 그 지역을 충분히 경험해 보기로 했다. 지역마다 차를 세워 둘 수 있는 무료 캠핑존이나 합리적인 가격의 오토 캠핑장을 알아보고 그 근처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조사했다. 며칠 정도 여유를 두고 가끔은 차를 두고 도시 교통편을 이용해 관광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경비가 무작정 커지지도 않았고 시끌벅적한 여행지가 아닌 조금 한적한 곳에서 현지인처럼 지낼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여행의 리듬을 만들자 스스로도 훨씬 편해졌다. 정해진 루트가 없다는 것이 처음에는 큰 자유였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기도 했다. 그러나 느지막한 오후 그 지역의 작은 시장에 들러 싱싱한 야채를 사와 캠핑카 주방에서 간단히 조리해 먹고 해가 질 즈음에는 낯선 골목길을 걸어보는 시계생활 패턴이 자리 잡자 떠돌이 삶의 매력이 조금씩 더 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캠핑카 트렁크 한쪽에는 낚싯대와 간단한 캠핑 의자를 넣고 다녔는데 강원도 깊은 골짜기 마을에 도착했을 때 번듯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주민들이 주로 찾는 낚시터를 우연히 알게 됐다. 나는 몇 시간쯤 한가로이 낚시를 하다가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동네 주민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 근처에 맛있는 반찬 가게가 있으니 다음날 아침에 함께 가보자라는 제안에 덥석 응했고 다소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었지만 그가 알려준 가게에서 파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조림은 정말 일품이었다. 덕분에 꺼내 먹기만 하면 되는 반찬을 듬뿍 사놓고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내가 그런 현지 체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상상조차 못했다. 떠돌며 사는 동안 외로움도 컸고 스스로 식생활이나 위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네고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니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추억이 만들어졌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살아갈 길이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물론 아무리 캠핑카 생활이 익숙해져도 그리운 것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쌓아온 단골 가게와 얼굴을 알아봐주는 이웃들, 그리고 사소한데도 익숙해서 편안함을 주던 동네 풍경은 종종 그리움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일정 기간을 떠돌다가도 이제는 한 달 정도 쉬어가자는 생각이 들면 오래전에 살던 동네 근처의 작은 원룸이나 에어비앤비를 구해 머무르곤 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캠핑카를 잠시 안전하게 주차해두고 일반 주거 형태의 삶으로 돌아오는 정착의 경험을 잠깐씩 되살렸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또다시 캠핑카가 그리워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이렇듯 떠돌며 살기라는 말이 단순히 캠핑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지낸다는 의미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진정 원했던 건 고정되지 않은 삶이었다.
어느 한 곳에만 묶여있는 삶이 답답해 바퀴 달린 집을 꿈꾸었지만 막상 온종일 차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상상보다 더 힘들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떠돌고 일정 부분은 머무르며 삶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내가 추구하는 진짜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직장 생활을 마치면서 인간관계를 정리할 일이 많았는데 캠핑카를 시작하고 보니 오히려 예전에 가까웠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만난 낯선 이들의 작은 호의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친구들은 내가 들른 지역이 자신들의 고향이면 당장 달려와서 여기 맛집이야, 여긴 숨겨진 명소야 라며 안내해주기도 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내가 위험하게 돌아다니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점차 사진과 영상을 공유받고 방문할 때마다 함께 캠핑카 여행을 즐겨보면서 응원해 주었다. 때로는 그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해주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런 떠돌이 생활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결국 모든 곳에 삶의 온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이든 작은 시골 마을이든 바닷가 옆이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꿈을 꾸고 애환을 겪는다. 캠핑카로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그곳 주민들의 일상을 훔쳐보게 되고 때로는 나도 그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나름의 역할을 한다. 어떤 날은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봤다가 어느 날은 옆집 아저씨께서 내 차 배터리를 점프해 주셨다. 그런 소소한 교류들이 쌓여 정착하지 않은 듯한 정착을 만들어낸다. 지금은 그 경험을 어느 정도 만끽하고 난 뒤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원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좋아하는 지역에 작은 콘도나 전원주택을 하나 얻어두고 계절에 맞춰 떠나고 싶을 때 캠핑카를 꺼내서 길을 나설 계획이다. 굳이 모든 것을 포기하듯 한 방에 떠돌지 않아도 내가 누려온 자유와 편안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믿게 됐다. 캠핑카 생활이란 것이 결코 장밋빛 낭만만 가득하지 않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멋진 경험이 반드시 존재하기도 한다. 조금 불편하고 때때로 외롭고 예산 관리도 신경 써야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이 생활을 오래 이어가며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잠깐 경험 후 다른 삶의 형태를 모색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이든 인생에서 한 번쯤은 정해진 틀 밖으로 한 발짝 나가보는 경험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떠돌며 사는 삶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진 않았다. 대신 스스로의 한계를 재발견하게 했고 내가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했다. 가족이나 친구와 주고받는 소소한 온기가 필요함을 알았고 때로는 뿌리 내린 생활도 그만의 가치가 있음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는 작은 설렘과 가능성을 남겨두고 살기 위해 노력한다. 퇴직 후 캠핑카 생활, 낭만은 잠시뿐, 떠돌며 살기, 진짜 시작해보니 달랐던 이야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다음에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새로운 길 위에서 만나게 될 풍경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캠핑카 한 편에 작은 수첩을 두고 내일의 여정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더라도 그 안에 분명 배우고 느낄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히 믿는다.